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질의장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신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국무총리 대행인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점심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 수감된 부분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조기에 재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시장도 자신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면서 거들었다. 이렇게 또 본인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불거진 가운데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발끈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또 비대위원들 이런 얘기 꺼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기류가 갈라지는 건 당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새누리당에서 당명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한 지 5달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얘기가 아니에요. 서병수 의원 발언은요. 사실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사면과 석방은 다른 거예요. 네. 그건 탄핵 무효를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면을 보면 일부긴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여전히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있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 이걸 갖다가 드러낸 한 단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좋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석방을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사면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럼 사면은 공정하냐라고 하는 측면, 사면 요구는 공정하냐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근거 조건이 뭐냐 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기 수용됐다라고 하는 근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딱 사례가 하나예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형이 구형된 사람도 뭐 2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게 지금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은요, 그 역사적인 사면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전두환, 노태우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사람들을 사면했더니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있는지를 얼마나 후한무치한지를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람도 사면해 줬는데 왜 지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공정하지 못한 정부라고 맹비난했던 국민의힘은 네. 과연 어떠한 사과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사법 절차조차도 부정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얘기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라고 되물음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례를 들어서 은근슬쩍 피해가 버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면 주장에 대해서 젊은 소장파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네. 전두환 노태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 불공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야말로 좀 불공정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돌이켜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사면 문제를 네.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라. 20,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노했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자신들의 사면 주장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건지를 그런 관점에서 사면 주장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같은 움직임, 일단 젊은 소장파 등등에서는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면론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보궐선거 우리가 승리하자마자 이렇게 거론하는 게 맞겠느냐. 약간 또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하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사면을 거론하고 있는 또 몇몇 인사들은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고령의 건강도 안 좋은데 평생을 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에서 보내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설마 두 전직 대통령이 뭐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하겠습니까? 사면 자체는 정치적인 문제죠. 그거는 사면 자체는 정치적인 네. 문제고 우리가 원칙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법치주의 원칙이 맞는 거죠. 사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당초의 도입 취지 자체는 국민 통합의 차원인데 사면을 한다고 통합이 될까요? 오히려 통합이 더 안 됩니다. 앞서 박정원 교수님이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히려 국민의힘 컨셉 빵빵 찍어 오릅니다. 통합 그냥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당위성,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면은. 따라서 어느 쪽에서 사면을 얘기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집권당 쪽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집권당 쪽에서. 당초 이낙연 당 대표 시절에 사면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네. 경청하겠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말하면 다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뭐 여론 들어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당에서는 용서할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당은 그런 면에서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하느니 못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혁신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비대위 체제를 막 끝내고 네. 이제 뭔가 새로운 국민을 가야 할 상황에 당의 주요 인사들이 두 전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서로 발목을 잡는 행위죠. 전략적인 완전히 미스고 네. 더더욱이 이 서병수 의원은 사면 얘기가 아니고요.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의 청년 의원들 중에서 보면은 속이 뒤집히는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전혀 반응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면론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거예요. 아, 국민의힘은 갈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만약에 이런 분들이 당 주류가 돼버리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이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도로 한나라당, 네.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지금의 여론에서 4.7 재보선 승패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반성이나 미래 비전 없이 자중질환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이죠. 이제 뭐 원내대표, 당 대표 경선 등등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뒤 그간 또 숨죽이고 있었던 당내 중진들이 또 거침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병수 의원이 제기한 탄핵 불복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거는 우리 당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온종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방금 어차피 사면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 이 사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연초에 이낙연 당시 대표가 이 얘기했다가 정말 본전도 못 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때가 이낙연 대표한테는 제일 아픈 대목이었어요. 저는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저는 교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낙연 대표가 올 초거든요. 이제 뭔가 이낙연 대표도 대선을 위해서 도약을 해야 할 때고 또 당 대표로서 이제 뭔가 좀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에 새로운 정부를 구상할 즈음에 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를 얘기를 했으니 이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청와대 쪽하고 교감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뒤에 봤더니 별 교감이 없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네. 본인은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호남 주자이고, 호남 출신이고, 당 대표이고, 또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교감만 잘 되면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할 수 있었는데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당내 강성 의원들한테 이낙연 대표가 이 판국에 무슨 사면이냐 오히려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잃으면서 이낙연 대표의 지지세가 점점 추락되는 그런 상황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낙연 대표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대통령으로부터 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동력이 떨어졌다면은 다른 후보들이 다시 사면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장담 못 합니다. 네. 이제 여론이에요. 근데 여론이 지금 좋으냐? 안 좋습니다. 왜? 이낙연 전 대표의 자충수에다가 이번에 4.7 재보선 참패,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민주당에서 하는 일들 보면은요,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중구난방이에요. 이 정당인지 집권당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책을 나라의 10년, 100년을 가야 할 정책을 하루쯤에 뒤집고
말이 독이고 독이 말이 돼버리는 네. 이런 상황에서 사면은 놓는 얘기하면은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여론은 전혀 호응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레임덕으로 가고 앞으로 사면 문제를 둘러싸가지고 여권 내부에 또 갈등이 청폭이 되면서 어쩌면은 대선 정부에서도 민주당은 굉장한 악재로 서서히 작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안에서 누구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가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고민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 같은 추세에서 여당에서는 이 문제 절대 먼저 거론할 수 없다. 이 부분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사실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중도층, 청년층으로까지 확장성 가능성을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사면론은 그럼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 사면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사면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하자라고 언급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윤석열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사면론의 핵심은 박근혜 정권에게 칼을 건너왔던 윤석열에 대한 영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서병수 의원의 이 소위 석방론은요. 네. 사면론을 넘어선 석방론은 당의 주도권을 윤석열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 한국당 얘기가 나오는 게 네. 한국당 시절에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 그 다음에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다시 전당대회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의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당이 윤석열 따라가지고 중도층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쓸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면 윤석열을 갖다가 출마 안 시키고 주저앉히기 위해서 사면론보다 더 세게 질러서 사면론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면론에 대해서 맹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은 당내에서 윤석열 중심으로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더 싣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의 주도권을 갖다가 뺏길까봐 우려하는 측에서는 네. 사면론을 계속 갖다가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성냥을 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이제 분화로 갈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인데 과연 이게 불이 붙을까요? 사면론이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가 그나마 좀 팽팽한 편이거든요. 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가 네. 오히려 국민의힘의 대선 대우가 또는 야당발 정권 개편이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측면에서 단순 일회성 논란이 아니라 네. 대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논쟁점을 야당에 던져줬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한번 꺼내본 말이 아니군요. 결국은 대선 때까지 국민의힘, 야권이 어떻게 가게 될지 그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불거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지 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한 찬반을 여쭤봤는데 사면 안 된다. 반대하는 여론은 50.2%, 사면하자. 찬성하는 여론은 44.8%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좀 팽팽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에 머물렀습니다. 의뢰기관 데일리안 RN서치에서 조사를 했고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실시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조사 기관과 조사 의뢰한 곳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찬반 여론은 좀 팽팽한 것도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참고하실 지점은 지난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부산과 서울에서 약 20% 가까이 앞섰습니다만 이번 이 사면에 대한 찬반은 그렇게까지 지금 그렇게 표가 많이 갈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팽팽한 상황인데 결국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은 있지만은 결정을 쉽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친문에 휘둘렸다. 지금도 휘둘리고 있다라는 비판을 여론에서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했던 거에 대해서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반성, 그 어떠한 반성도 없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까지도 되돌리면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끌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보다 20%가 더 많아요.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함부로 그것을 거스르면서 과연 사면할 수 있는 생각조차 할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즉 자신의 지지율 범위 안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다. 그러면은 전 사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인데 사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50%다. 네.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동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생각을 했더라도 현실로 하기에는 이 50%의 비율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사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평론가님,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한다면 그 득실은 또는 사면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을 얻고 어떤 것들을 잃게 될까요? 아, 그거 참 무서운 질문인데요. 네. 저도 방금 박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인사를 통해서 드러난 메시지는 국정을 혁신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크게 문제 없이 하산하겠다, 산을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국정 관리입니다, 관리. 네. 더 이상의 레임덕을 맡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국정과 관련된 개혁은 당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와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상황 속에서 레임덕을 겨우 면하고 있는데 사면해버리면은 지지층까지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문 대통령이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20대, 30대 임기 말에 거의 레임덕 직전까지 가 있는 대통령이 정치권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도움된다고 사면을 했다가는 20대, 30대가 어떻게 볼까요? 정말로 돌 던질지 모릅니다. 네. 이걸 문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층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공정과 정의 또는 평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화답은커녕은 전직 두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에서 좀 유리하겠다고 사면을 시켜버리면은 젊은 층은 완전히 돌아설 거예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실을 물었으니까 네. 그러면 덕은 어떨까? 덕은 조금 있다고 해요. 조금. 뭐냐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시킨 건 아니지만은 그 구속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민 통합에 갖고 있는 애정은 조금 있구나. 그 메시지를 얻었구나가 얻는 것이라고 하면은 잃어버리는 것은 촛불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지층을 잃어버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득과 실을 견뎌보면은 얻는 것은 조금, 네. 잃어버리는 것은 엄청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도 예상합니다.